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주는 의미는요. 진영적으로 확실히 갈리죠.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요.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확실히 강화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강성 지지층이 결집을 네. 했다. 왜냐하면 예. 비명계라든지 이런 분들도 아니 그 굶고 있는데 거기다 그러니까요. 대고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김기현 실장님이 내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동의하는 게 박지원 전 위원장이 단식장에 왔어요. 눈물을 흘렸죠. 어서 오세요. 앉아. 고맙습니다. 잘 지내요? 번호 못 봤네. 이제 당시 건강하시고 건강하셔야죠. 아직은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폭정에 맞춰서 싸우려면 건강 회복하셔야죠. 갱호으로 이제 좀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박지원 위원장 보고 싶었어요. 같이 싸워주세요. 길게. 이제, 뭐 단식 그만하시라고 네. 좀 말씀드려봐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같이 힘합해서 같이 싸우겠다고. 네.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대표님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 요리 잘한다고 제가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공천을 확정시켜달라는 눈물의 의미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돌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그게 진짜 눈물인지 회복식을 악어의 제가 눈물인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컨셉이 바뀌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컨셉이 확 바뀌니까 확 네.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스탠스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야당 대표가 제1야당의 170석을 가지고 좀 단식 투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건의해야 할 사람이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젊은 청년 정치인이 이해하지 못할 내부 총질을 좀 지나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눈물, 그 눈물도 순수하다고 보는 시각이 없는 듯해요. 그 수척해진 모습 보니까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 라고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회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건 아직도 좀 잘 이해는 안 돼요. 와가지고 저도 눈물을 그렇게 예상을 흘리면서 했거든요. 회복식을 딱 이거 보면 총선 때가 다가왔구나. 공천 달라는 얘기죠. 뭐 그냥 그러니까 앉자마자 눈물을 그러니까, 쫙 흘리더라고요. 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알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뭐 출마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예. 단식의 시기를 넘긴 사람을 볼 때 예. 그러니까 눈앞에서 직접 봤을 때 눈물이 나오는 거는 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뭐 태도가 이제 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이전에 뭐 이념이나 생각이 변한 건 없어요. 총선 출마 준비하고 계세요? 뭐 정치인이 출마 고민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아직 추석 결심- 지나고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거기 와갖고서 위로한 게 뭐 회복식을 해주겠다고 말한 게 민주당 지지층들을 다시 결집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요. 아니 그 본인 정치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판단해갖고 온 거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친명계 사람들도 이제 황당하게 보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계속 우리 비판하다가 비난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게 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알다시피 박지원 위원장이 비명인 건 확실하잖아요. 다른 비명 의원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포동의안 때 찬성표 던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감성으로 접근하는 정치, 사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13일째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 전 결백을 주장하며 현 정부와 검찰을 재차 비판했는데요. 오후 1시 30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폭, 불법 사채업자라고 표현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30장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지난 소환 때 묻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중 죽이기에 맞서 김대중과 함께 똘똘 뭉쳐 싸웠듯이 노무현 죽이기를 할 때 노무현과 함께 똘똘 뭉쳐 싸웠듯이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약 400원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국민 여러분,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없습니다. 그 흔한 계좌 증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데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에게 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국민들에게 졌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중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검찰 조사를 2번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한 번 가서 6시쯤에 이제 조퇴하시고 다음에 또 오겠다. 그다음에 2번째 가서 한 2시간 정도 받고 나머지 이제 2시간 정도 조사 연락만 하고 나오신 걸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 전략은 그 발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들을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넘기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공문을 딱 들이대면 당신이 결제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심지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인까지 위조해가지고 직인까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왔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제만 했다. 또는 그냥 서류가 올라오길래 클릭만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일절 모른다. 전혀 모른다.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 모든 것은 이화영 전 부사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대북 사업 성과 SNS에 막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일 아니다. 그 보좌진에서 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옥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이쪽하고도 이제 그 라인을 맞춘 것 같아요.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몇 번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2번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증거 부동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이건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을 안 내리고 나중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의 지원 작전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먹혀 들어간 거고 바로 그 선에서 방어선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분명한 겁니다. 이화영, 네 선에서 잘라라. 근데 나한테까지 오게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 저희 사건을 봤을 때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밖에 남아있지는 않는 겁니다. 전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왜냐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500만 달러를 갖다가 그 스마트팜 대가로 지급했다고 얘기하는데 경기도가 지급하려고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관련된 게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300만 달러도 방북 대가라고 하는데 이재명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뭐 조폭 깡패 출신들의 그 부패 사업가들이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피의자는 자기 방어권이 있습니다. 판사 외에는 볼 수 없는 수사의 내용들, 조서의 내용들 그대로 다 흘리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만약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 부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수사 내용을 다 흘리는 거예요. 조서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검찰이 증거가 없이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거가 왜 없다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은 500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300만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건 김성태가 북한에 준 거죠. 그다음에 영수증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한테도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성태가 아니 북한이란 뭘 보고 거의 10억에 달하는 돈을 그냥 주겠습니까? 뭔가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 보증을 중간에서 누가 쓴 거냐면 이화영이 쓴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로 끼지 않고서 이런 사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데다가 또 다른 한편은 이화영 부지사가 2번 중국을 방문하고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2019년 1월하고 5월. 이거 뭐냐면 중국 출장 갈 때 부지사의 출장은 누가 승인해야 됩니까? 지사가 승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가느냐? 그다음에 갔다 온 다음에 출장 보고서 같은 거 쓸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3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김성태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이화영도 사실 진술해서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부동의를 한 거죠. 검찰에서 진술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한 거고 딱 한 사람 남은 거고 이재명이고 이분은 피고니까 피의자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상태인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 500만 달러가 경기도가 북한에 주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걸 대신 납부해야 된 거니까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에 관련된 증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수증은 피의자, 기소되면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이 법정에 와서 이거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북한 당국자가 이 800만 달러 받았다. 이 영수증 내가 쓴 거다.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대북 사업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죠. 경기도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와 별개로 김성태는 자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북한의 그 희귀자원 그 광물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서 사실은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대북 사업 관련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거는 북한에 어떤 대가를 갖다 주지 않고 북한에 방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는 북한에 가는 거는 추진했지만 뭘 갖다 줄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누가 하필이면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갖다 줬다? 그거는 지금 와서 진짜 오리발이죠. 그리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난번 조서에 사인 안 한 것은 마치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씨한테 모든 그 책임을 떠미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 얘기는 이화영 씨를 자극할 것을 걱정해서 다시 이제 말을 좀 바꾸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이화영 씨 쪽하고 이재명 씨 쪽하고 굉장히 이제 살얼음 같은 균형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면 이화영 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폭 깡패라고 얘기했습니다. 깡패들이 100만 원만 빌려줘도 손가락 자르라고 신체 포기각서 쓰라고 하는 그런 출신들입니다. 그래요? 이재명이 보증 섰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단 일면식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 어머님 상상했을 때
비서 보내가 조문을 해요? 아니 그거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이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저도 많이 그렇게 해요. 저도 옆에서 지역의 유지라든가 지역에 뭐 관계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가서 조화도 보내기도 하고 뭐 전혀 지역과 관계없는 분들은 조의금도 보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실 그 이상도 안 해요. 조의금을 보낼 때 그런 사람들은 대신 왔을 때는 아 이거 예컨대 우리 시장님이랍니다. 아니면 도지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조의금을 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감추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오히려 김성태 측에서 계속 면담 요청하고 만나자고 하는 거 다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